안녕하세요. 티몽입니다. 저번부터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얘기인데, 버블이라고 하죠. 뭐, 버블 경제, 버블, 거품은 위험하다, 버블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어떤 경제 시장이든 존재를 합니다. 투자 시장이 특히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버블 경제, 뭐, 거품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은 다들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왜 위험한지, 그러니까 거품의 속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거품이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를 알면 조금 더 위기감을 가질 수 있고, 이 거품을 왜 견제하는지, 경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사실 이 거품이 왜 형성되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거품이란 뭘까요? 거품이라는 거는 요만한 맥주 알갱이가 이제 그 안에 빈 속을 머금어서 이만해지면 그게 거품인 거죠. 근데 이 속을 좀 들여다 봐야 이게 어떻게 거품이 부풀고 그게 터지면 왜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고, 그걸 알면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무엇을 경계하면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팁을 얻을 수 있는지, 경제나 금융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국 편이에요. 2015년 중국 증시 폭락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폭락을 하려면 폭등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 당시에는 증권사 PB로 있었고요. 다른 부서 이동하기 전이라서 실제로 제가 PB를 하고 있었고, 중국 투자에 관련된 담당을 제가 2014년 10월, 9월부터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9월쯤부터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중국 투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정말 실전적으로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상해 종합 증시, 즉 중국의 코스피 같은 겁니다. 2014년 말부터, 즉 2015년부터 2016년까지가 메인인데 차트 간단하게만 봐도 엄청나게 올랐다 내려갔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숫자를 통해서 보면, 참고로 여기 앞에 쪽은 190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최고 높을 때가 2015년 6월 정도로 5100포인트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떨어져서 2700포인트까지 정도 떨어지게 돼요. 자, 보면 1900포인트, 1800포인트였던 게 치솟아서 2.5배 정도가 되죠. 반년 만에. 중요한 건 반년 만에입니다. 반년 만에 한 국가의 지표가, 투자 지표가 2.5배를 찍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구와 봐도 야, 저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간단히 보면 오를 때 거의 뭐 2.5배. 이렇단 얘기는 개별 종목, 즉 개별 기업의 그 주가는 막 10배 간 것도 있고 15배 간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내려갈 때는 어때요? 반토막이 나죠. 반토막 마이너스 50%예요. 그렇단 얘기는 많이 떨어진 종목은 어떻다? 많이 떨어진 기업의 주가는 반토막이 뭐예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간 것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를 때 당연히 거품이 꼈다라는 얘기가 있었겠죠. 버블이다, 거품이다, 위험하다는 얘기 당연히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라요. 그러다가 그 거품이 터지면서 엄청난 하락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버블이 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상황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4년 11월 전부터 해서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1800포인트 뭐 이때부터 야, 우리나라 증시가, 즉 중국의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걸 TV 보도로 보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인터넷으로도 인민망이라는 인터넷, 그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볼까? 야, 나도 좀 저 꿈의 다음 그 내 금전적인 상황으로 가는, 그레이드로 가는 걸 좀 클래스를 높이는 막 이런 걸 해볼까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자, 내가 가진 돈이 100만 원, 자, 또는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5%, 10%를 수익을 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죠. 아, 근데 아쉽잖아요.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고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00만 원이 더 있었다면 2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5천만 원이 더 있었다면 10% 벌면 5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급이 다르잖아요. 버는 돈이. 왜냐하면 투자 시장은 퍼센티지로 올라가니까요. 자본시장의 자산이란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러면 다음날 위험하니까 좀 적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엔 어떻다? 하루 걸러 하루 계속 올라요. 잠깐 주춤했다가도 계속 올라요. 그냥 올라요. 5%, 3%, 10% 이런 식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얼른 다른 데서 돈을 빌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자, 그게 옳다 안 그르다가 아니에요.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2015년 안팎으로 은행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은행은 어쨌든 기관이기 때문에,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 내가 가진 돈은 이거고 내 지금 증권사에 금액이 이만큼 있는데 자, 이거를 담보로 할 테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은행은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돈을 빌려주게 돼요. 자,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 안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한 2천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빌려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인 1,000만 원에 2천만 원, 즉 2배인 금액을 받아서 총 3배인 투자 자산을 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 좋죠. 막 내가 원래 10% 벌면 100만 원인데 이제는 10% 벌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번만 벌면 9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300만 원씩. 자, 그러면 며칠만 지나면 빚 중의 일부를 갚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서는 거죠. 계산이. 자,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보통은 이런 계산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폭등이 계속되면 내일 또 오르잖아요. 내일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일 또 올랐잖아요. 계속 여태까지.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빚을 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실제 돈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 이 2천만 원은 뭐죠? 그냥 빚입니다. 전산상 숫자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돈이고 은행으로부터 넘김받은 돈입니다. 참고로 말해서 이 빚이라는 거는 실제 돈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은행도 실제로는 뭐 10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 40조까지, 뭐 그의 4배가 되는 금액인 40조까지 남들한테 전산상으로 빚을 내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다른 데서 다루고, 어쨌든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전산상 숫자예요. 그치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증시가 계속 화랑이니까 은행도 신나서 빌려주고 개인도 신나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나은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니까 또 단지 은행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핀테크 기술의 발달이다라고 해서 P2P 금융이라는 게 생겨요. 자, P2P라는 게 뭔지는 제가 다른 데서 설명한 영상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를 안다라는 전제하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늘어납니다.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어디서 주고받냐면 이제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웹에서. 웹 플랫폼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즉 클릭 몇 번으로 주고받는 건데, 자, P2P 금융에서는 그럼 뭘 주고받겠어요? 돈을 주고받겠죠. 돈을 주고받겠죠. 머니를 주고받으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내가 돈을 빌리고 싶으면 인터넷에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고 등록에 성공했으면, 자, 나는 이런 이자율로 얼마를 빌리고 싶다를 하고 허가가 나면 이 사람을 클릭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서 다수의 사람이, 한 명이 1대1로 1,000만 원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이 10,000원씩 빌려서 내가 빌리고자 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기업이 빌려주면 더 큰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의 골자는 뭐냐면, 여러 명이 소액으로 여러 명에게 빌려주기 때문에 몇 명은 파산을 해도 나머지 뭐 100명 중에 98명이 높은 이자율로 나한테 돈을 돌려주면 투자에 성공한 거다라는 개념이 이제 P2P 금융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증시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른 급히 돈을 빌리면 돈을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라는 사고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2015년 초에는, 2014년 말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P2P 금융을 이용해서 돈을 빌립니다. 자, 그런데 빌려주는 쪽이 뭐예요? 은행이 아니죠. 개인이에요. 그런 위험도가 조금 높은 곳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조금 더 높은 이자로.
그렇겠죠? 대신에 이제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에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담보를 잡고 너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은 우리 이 P2P 금융 플랫폼에서 몰수하는 거야 라는 개념으로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은행에 더불어서 돈을 더 빌릴 곳이 생겨요. 내가 대신에 여기는 심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빚도 여기저기 있고 또는 뭐 좀 번듯한 직장이 없거나 또는 아니면 어떤 다른 빚이 있어도 그냥 빌려주게 돼요. 위험도가 조금 더 높죠. 자, 그러면 앞서서도 제대로 된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곳 말고도 사회 전체적으로 플러스 알파인 빚이 더 생긴 돈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내가 가진 자산의 뭐 기껏해야 2배, 3배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빌려줬던 거잖아요. 그쵸? 1이 있으면 뭐 2는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빚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빌리는 이 빚은 최대 놀라지 마세요. 30배가 되는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30배.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요. 1,000만 원이 있으면 3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있으면.